이 시간에는 IEC 60730-1 2022년판 부속서 H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EC 60730-1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제어 장치에 관한 그 시험 규정이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제어 장치, 온도 조절 장치라든지 바이메탈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 안전을 적용을 합니다. 요구사항들 규격을 보면은 총 26개 항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일반 설계 요구사항, 전자제어회로 하드웨어 결함에 대한 사전평가 14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보려고 한 건 아니고 본질적 안전 외에, 그러니까 위에 걸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 안전 외에 안전 관련 제어 기능의 등급 분류에 따라 요구사항을 적용함. 부속서 H. 이 부속서 H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속서 H에 들어가기 전에 730-1에서 1형 동작, 2형 동작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제어 장치들을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요. 옵션이 뒤에 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타입 1 액션, 타입 2 액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고장 모드가 확실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드리프트 현상이 있는 것 때문에 제조자가 우리 그 제어 시스템, 제어 장치에 고장 모드를 선언하지 못하면 일형 동작인 거예요. 타입 1 액션에 맞춰서 시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능 안전에서는 부속서 H에서는 일형 동작을 하면 안 돼요. 이형 동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장 모드가 확실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 써놓은 겁니다. 부속서 H를 적용하려면 이형 동작 특성의 어떤 제어 장치이어야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조건 하에 소프트웨어가 B등급이냐 C등급이냐로 갈리는 겁니다. 위험하면 더 위험하면 C등급이 되는 거예요. 730-1 요구사항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1에서 12항 같은 경우는 구조 검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4항에서 26항까지는 시험에 관한 겁니다. 보면 이제 뭐 내전화, 온도 상승 전부 시험입니다. 정상운전 시험, 비정상운전 시험, 접하 시험. 그리고 13항은 전자회로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 사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사전평가를 해서 위험하다고 소프트웨어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부속서 H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730-1이 일반적인 제어 장치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동 온도 조절기 같은. 이제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사용하는 컨트롤러 BMS 같은 경우는 이제 요 730-1에 부속서 H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건데요. 그게 원래는 일반 그 본질 안전에 대해서는 KC 62619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요 기능 안전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요 730-1에 부속서 H를 첨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항에서 26항을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자, 요 기본적으로 모든 제어 장치에 본질적 안전을 적용하는 요 내용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요 내용 때문에 온 겁니다. 때문에. 그래서 부속서 H를 들어가서 보면 부속서 H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1항에서 본문처럼 그 항은 똑같아요. 1에서 26항으로 되어 있는데 없는 항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있는 항은 3항, 5항, 9항,
17항, 19항, 25항, 그리고 여기 13항이 있습니다. 이게 부록으로 부속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H13항에 보면은 사정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사정평가를 해서 실제 검증으로 들어가면 어떤 테크닉들이 들어가거든요. 검증 기술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IC 61508-7을 또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별도로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뭐, 그 밖에 이제 뭐 사이버 보안 같은 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제어가 된다면 사이버 보안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까지 포함해서 기술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730-1 부속서 H에서 소프트웨어 등급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은 안전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다루진 않죠. 부속서 H에서는 B와 C일 때만 다룹니다. 클래스 B, B등급일 때는 이제 회로를 단일 채널의 진단으로 이렇게 채널을 구성하던지, 이제 크로스 모니터링은 없지만 이제 리던던시 이중 채널로 하던지, 그러면 클래스 B를 만족하게 돼요. C로 말하자면은 이제 CL2가 됩니다. HFT 허용 고장 횟수는 한 번입니다. 싱글 폴트만 허용해요. 싱글 폴트가 나도 안전해야 돼요. 좀 더 위험한 클래스 C 같은 경우는 단일 채널의 모니터링으로 구현을 해도 되지만 크로스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중 채널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구성할 경우 실등급은 3 정도가 가능합니다. HFT는 2입니다. 2폴트까지 안전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한번 고장 나면은 이제 뒤에 이제 예제를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시를 보면은 실내 자동 온도 조절기, 룸 템퍼리처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능 안전을 하진 않아요. 그 같은 경우 안전장치, 온도 가속 방지 장치나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기 자체로 기능 안전 시험을 하진 않아요. B등급 같은 경우는 열 제한기, 압력 제한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고장 나면은 안전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제 국부적으로 준다고 보고요. B등급으로 한 거고, 좀 크게 좀 영향을 준다고 싶은 것들은 C등급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버너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밀폐 수계통령, 온도 가속 방지 장치 이런 것들은 C등급으로 분류해서 2폴트가 일어나더라도 이제 안전한 고장이 돼야 되고 위험한 고장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B등급, C등급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아까 그 단일 채널 플러스 진단, 그거 이제 크로스 모니터링이 없는 이중 채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채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풋, 로직, 아웃풋으로 구성된 것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제 단일 채널은 여기 하나가 있는 거고, 이중 채널은 이런 채널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비교가 크로스 모니터링이 없냐, 있냐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모니터링이 없는 경우는 B등급이 되는 거고요. 있으면 이제 C등급이 되는 겁니다. B등급 같은 경우는 단일 채널로만 해도 되죠. 진단 기능이 있고. 이제 테스트 이퀴먼트하고 이제 테스트 이퀴먼트 아웃풋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B등급 가능하고요. C등급은 단일 채널의 모니터링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중 채널 할 것을 강력하게 이제 권하는 거죠. 추천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중 채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이제 그 크로스 모니터링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단일 채널 같은 경우는 원웨이 모니터링 이렇게 원웨이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모니터링 자체가 지금 없죠. 여기만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아웃풋을 모니터링하는 회로가 있는 거예요. 로직에서 아웃풋이 죽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 C등급 같은 경우는 크로스 모니터링, 채널 간 크로스 모니터링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아웃풋과 로직 간의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C등급 같은 경우는 로직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핵심 컴포넌트가 이제 CPU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CPU가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있는 클럭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프로세스가 명령줄이 서로 다른 겁니다. 이중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모니터링하고 출력하고도 모니터링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HFT가 2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요 크로스 모니터링이 한번 죽고 둘 중에 한 채널이 죽어도 안전 기능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B등급 같은 경우면 모니터링 없고 채널만 두 개잖아요. 그럼 얘가 죽으면 이제 싱글 폴트면은 얘가 안전 채널이 살아있잖아요. HFT가 이렇게 일이어야만 안전 회로가 죽지 않아요. HFT가 2면 얘까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위험하게 되는 거죠. HFT가 B등급은 1, C등급은 2다. 계셔야 돼요. 이제 위험이라는 것은 시스템 레벨에서 이제 위험을 결정을 하면 이제 뭐 B등급이다, C등급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이거를 모듈별로 나눠서 디컴포지션을 해야 됩니다. 하이어라키컬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모래성 쌓으면은 막대기 꽂아 놓을 때 이제 안 위험한 모래 부분은 다 제거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위험한 부분만 남겨두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그 유닛 코드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게 아니고 위험을 이렇게 상속하는 그 라인만 유니코드까지 검증하는 거예요. A등급을 유니코드까지 검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위험을 이제 이렇게 상속한다는 거, 그리고 상속된 그 유니코드 중 C등급에 대해서만 검증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시스템 수준에서의 그 안전 요구 사항이 있어요. 뭐 온도면 온도, 압력이면 압력, 협착이면 협착이 있단 말이죠. 그 요구 사항에 맞춰서 아키텍처 사양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구사항 사양서는 약간 서술형이에요. 아키텍처 사양서는 이제 정량적이고 이걸 소프트웨어 수준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아키텍처 아까 요 아키텍처 사양서를 놓고 보면 요구사항이 하드웨어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약간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폴트가 예상되기도 하고 과거 이력이나 조사를 해보면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요.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는 고장 확률, 람다 D를 계산하거나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회피성, 약간 좀 패시브한 대응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쪽은. 하드웨어는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해당 알려진 결함이나 오류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지금 모든 컴포넌트를 다 적어놓은 건 아니고 H.9.11.2절에 가면 그 해당 표에 보면은 그 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간략하게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이제 적절한 대응책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프로세스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사용서 이제 안전 요구사항 사용서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른 어떤 그 아키텍처 사용서가 만들어지고요. 그 사용서를 디컴포지션 나누면은 모듈 단위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모듈을 유닛 단위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위험을 이게 안전 요구 사항이니까 위험 반대로 말하면 이제 위험이거든요. 위험을 이렇게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C는 유닛 코딩까지 해당 산출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없는 산출물이 코드가 나올 수 있도록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체를. 그래서 이제 유닛을 합쳐서 모듈이 되면 뭐그 모듈 디자인 사양에 맞춰서 문제 없는지 시험을 하고 산출물을 내야 되고요. 모듈들을 합쳐서 통합을 하면 그 통합이 이제 그 아키텍처 사용서에 맞는지 통합 시험을 하고 산출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때 T는 이제 뭐 시험 검증 문제요. 시험을 하면 나오는 산출물들이 되겠죠. 다음에 그걸 이제 시스템 레벨로 올라가서 그 안전 요구사항, 그다음에 뭐 고객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맞는지 밸리데이션을 하게 됩니다. 의료 쪽에서는 유효성 확인이라고 하는데 유효성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대로 잘 작동하는지 안전장치는 잘 작동하는지 그 산출물을 내고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각 페이지마다 아키텍처 레벨, 뭐 모듈 레벨, 유닛 레벨에서 그리고 이제 통합이나 구현 레벨에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테크닉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테크닉들을 61508-7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테크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 전주기 V 모델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19절 내구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속사 H면은 이제 기능 안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구성이라기보다는 신뢰성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제어 장치에 본질적 안전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19절의 내구성이 맞아요. 내구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능 안전 쪽에서는 이걸 이제 신뢰성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신뢰성이라고 하느냐? 그 내구성과 신뢰성의 차이가 있어요. 내구성은 해당 표준에서 이제 그 뭐 10만 번, 만 번 그런 이제 사이클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만족하는지를 보는 형식 시험이에요. 내구성 시험은. 근데 신뢰성 시험은 통계적으로 그 그 이제 그 고장 확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몇 시간 또는 며칠,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수명 그거를 통계적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클래스가 이제 B, C 이렇게 위험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위험한 제어를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등급을 주고 관리를 하듯이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도 내구성 시험으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신뢰성 시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내구성 시험에서는 실, 퍼포먼스 레벨, B10D, MTTFD 이런 파라미터들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그 시험 방법 그 판단 기준에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구성은. 물론 신뢰성에서도 내구성에서 하는 시험 방법을 따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내구성 시험처럼 한 개, 뭐 세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통계량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수량. 다시 말해서 15개 이상의 시험을 요구하고 있어요. 훨씬 오래 걸립니다. 같은 시험 방법이더라도 내구성 시험은 금방 끝나고요. 실내성 시험은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기 또 보면은 규격이 내구성만 같은 제품이어도 같은 뭐 릴레이여도 일반 릴레이는 내구성 시험만 하고 끝나요. 안전 릴레이는 별도의 신뢰성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규격도 다르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730-1에서는 이제 이런 19절의 내구성과 소스 H에서 하는 내구성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전자파 저기 내성을 일반적인 내성 시험을 하지만 소스 H에서는 전자파 내성 특별한 내성 시험을 하잖아요. 전자파 쪽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 안전 내구성도 여기의 내구성과 여기 내구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내구성이라기보다는 신뢰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뢰성에서 많이 나오는 바스터블 라이프 사이클인데 이게 이제 MTBF, FIT 리전 되는 게 여기가 고장률이 페일리어 레이시 일정한 구간이에요. 이쪽은 이제 얼리 라이프 처음에 나오면은 좀 불량품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불량률이 높다가 떨어지죠. 그 수명을 다하면은 이제 당연히 웨어아웃 하면서 불량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루고자 하는 거는 그 지수분포입니다. 지수분포. 또 MTBF, FIT를 결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부분.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가정하지 않고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시험을 하다 보면 이 구간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여기지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와이블 분포예요. 와이블 분포. 와이블 분포가 형상을 잘 바로 잡아주면 표준정규 분포와 지수 분포를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서 잡아주는 함수예요, 이게. 그래서 고장률 자체는 일정한 그 고장률 자체는 지수 분포를 따른다. 표준정규 분포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T 분포를 포함한 표준정규 분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유의 수준, 신뢰 수준, 신뢰 구간을 다루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신뢰성 시험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그나 장비들이 들어가요. 걔네들이 잘못되면은 시험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시험 장비들 교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그래서 지그나 시험 장비들은 표준 정보 분포를 따라야 돼요. 이렇게 교정 성적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고장에 대한 것은 지수 분포를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신뢰성 분석은 와이블 분포로 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렉트로 미케니컬 그러니까 뭐 릴레이나 뭐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와이블 분포를 따라요. 예제 하나를 보면은 이제 와이블 분포로 회귀 분석해서 15개 시험한 거예요. 이게 하나, 둘, 셋, 15개. 이제 모양을 잘 잡습니다. 아까 그 RT 요게 이제
두 가지 파라미터 에타와 베타를 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잡습니다. 잡으면 선형 회귀 분석이 되죠. 그러면 10% 위험한 고장이니까 하나 이상이면서 둘 이하 요 구간을 유스풀 라이프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텐디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비텐디를 다른 값을 한번 주고 넣은 건데 계산 이제 이렇게 하면은 MTTFD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비텐디 값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얻을 수 없으면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13849 이런 그 다른 외적인 유사 규격들을 가서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험을 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신뢰성 시험,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지금 내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구성 시험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 개발 검증 프로세스를 V모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C등급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죠. 하드웨어 개발할 때 개발 단계에서 이러한 그 개발할 때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 적용을 하면은 좋긴 한데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다 적용하면. 이럴 경우에 C등급에 한해서 A부터 P까지 이제 다양한 조합이 있는데 적어도 이 중에 하나의 조합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스펙션하고 정적 분석하고 고장률 계산하고 아까 지금 위에서 막 설명했던 게 이제 고장률 계산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동작 시험하고 이 하나의 조합이 부족하면 나머지 조합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C등급은 그냥 대충 이렇게 개발하거나 검증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개발 단계에서 다 적용을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요 간단한 회로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C등급 투 채널에 크로스 모니터링이 있죠. 이런데 이제 이게 그 로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로 되어 있다. 이 중에 일부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이버 보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발이나 검증 테크닉은 62443-4-2 외에 이제 나머지 시리즈들을 참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ESS, 그러니까 BMS가 되겠죠. BMS에 대한 부속서 H 적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빨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설명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면은 요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